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레이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2년 7월 6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. 2.1% 빠져서 2292로 마감을 했습니다. 2300을 또 깨버렸습니다. 그래서 저번 저점이 2270대였는데 또 불과 또 저점이 지금 20포인트도 차이가 안 나네요.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. 다우가 0.4% 빠지긴 했는데, 뭐 나스닥은 1.7% 올랐고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참 이렇게 약합니다. 네. 오늘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 이제 빠진 종목이 많이 있는데,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좀 정부 정책 때문에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요. 보면 예를 들어서 S오일 같은 경우 보면 9%가 빠져버렸는데, 이게 석유 가격이 좀 빠지긴 했거든요. 보시면 뭐 지금 WTI가 100달러입니다. 그래서 석유 가격이 좀 빠졌는데, 미국의 뭐 엑슨모빌이나 이런 데는 한 3% 정도 빠졌어요. 근데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9%나 빠졌죠. 그러니까 왜 이렇게 S오일이 많이 빠지냐? 이거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되게 부담이 크죠. 지금 이익을 좀 막, 정부가 이렇게 뺏어가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, 참,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참, 이렇게 인플레 시대에 사실은 이렇게 정유주가 사실은 수혜를 볼 수가 있었는데,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잘 올라왔었죠. 12만 3천 원까지 갔다가, 어, 이 정책 부담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. 거의 뭐 20%, 25% 이상 이렇게 빠져버렸어요. 음.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정유주가 빠진 거 말고도 어, 은행주가 또 많이 빠졌죠. 보면 신한지주 4.9%, KB도 3.4%, 하남금융주주 3.5%. 은행주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은행주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원래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은행주가 이제 실적이 좋은데 그래서 원래 좀 올라가야지 정상이죠. 원래는. 근데 보면 지금 금융주도 보면 6월 달부터 그냥 거의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했어요. 거의 뭐 6월부터 20%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정부 정책 부담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 지금 뭐 자꾸만 이 이자 감면해 주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계층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특정 계층에 대해서 지금 이자 감면을 하다 보니까 은행주가 지금 제대로 또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지겠죠. 그리고 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 3 막 이러죠. PBR은 0.3 이런데 배당이나 이런 거를 많이 주면 괜찮거든요, 사실은. 뭐 주주 환원율이 70% 넘어가던가 그러면 괜찮은데 일단 주주 환원율 자체가 지금 20%밖에 안 되고요. 20%, 30%밖에 안 되고 그것마저도 지금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자꾸만 그 배관시하기 때문에 지금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더 어려워집니다. 참 이 반시장주의적인 이런 참 정책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 정부가 바뀌어도 이런 거는 변하지가 않네요. 민주당 정부나 뭐 국민의힘 정부나 네. 어느 정부가 되던 간에 참 주주들은 힘든 그런 계속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좀 올라왔고요. 뭐 일본 쪽에서 수주가 있었죠. 일본의 수주를 한 거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본도 그 배터리 기업이 있고요. 더군다나 이 뭐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이제 수주한 게 리튬이온 뭐 배터리인데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거의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요. 근데 오히려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에다가 이제 1조 원 가량 이렇게 판다. 그런 게 나오니까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빠졌네요. 현대중공업이 10% 빠졌고요. 하나솔루션도 10%, 이렇게 10%씩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.
그리고 어제 이제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IT가 조금 괜찮았습니다. 네이버도 뭐 강보합 정도, 카카오는 2% 정도 올랐고요. 카카오뱅크 2%, 스크래프톤 3%. 네, 그래서 그나마 IT 쪽이 조금 버텨졌는데, 그래도 지금 지수가 이렇게 2% 이상 빠져버립니다.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뭐 계속 약하죠, 보면. 네,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수보다는 덜 빠졌는데, 뭐 이미 뭐 삼성전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.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참 싸거든요. 여기 뭐 아이 투자라는 데서 이제 가치 지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PER이 9대고요. PBR이 0.9대입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쌉니다. 싼데 지금 전망이 참 안 좋은 거예요. 우리나라 지금 경제에 대한 전망이. 이 PER이라는 게 어쨌든 과거에 지금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수치거든요. 근데 이익이 지금 앞으로 1년 이제 뭐 포워드 이제 12개월 그렇죠. 그 이익이 과연 지난 12개월보다 늘 수 있을까? 일단은 지금 막 줄 거라고 보는 게 강한 거고요. 그리고 이제 PBR이나 이런 거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 사실은 PER이 10 정도라고 그러면 1년에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10% 정도의 기업 이익이 난다는 건데,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라고 하죠. 주가 수익률이 10% 정도 되는 건데, 문제는 이제 그게 주주들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. 주주 환원율이나 이런 게 보면 20%대다 보니까 10%를 벌어봤자 20%면 주주한테 결국 2% 정도밖에 안 오죠.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의 지금 뭐 배당이 거의 한 2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뭐 배당이 차라리 한 5%씩 이렇게 된다. 그러면 또 그런 배당을 보고서 이렇게 좀 주가가 받쳐줄 수도 있는데 배당도 지금 굉장히 낮은 거죠. 2%라고 그러면. 지금 뭐 국채 금리가 3%가 넘어가니까요. 네. 그리고 오늘은 또 보면 이제 환율이 이제 1,300원대를 그냥 이제 안착을 해버렸습니다. 정부가 이 1,300원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. 결국에는 이제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, 보면. 네, 그래서 일단 1,300원대 위로 이렇게 올라와 버렸고요. 음, 근데 보면 지금 인플레는 조금 걱정을 이제 덜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지금 WTI는 뭐 33% 오르긴 했지만은 지금 밀 가격 보면 연초 대비 지금 4% 올랐고요. 지금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오히려 빠졌습니다. 지금 1%. 그래서 지금 이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오히려 다 빠져버렸어요. 밀도 지금 8달러 하고 있고 옥수수도 지금 5.8달러 막 이렇습니다. 그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많이 빠졌습니다.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경우도 3.8%가 넘었었거든요. 지금 3.2%대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많이 꺾인 모양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지금 우려가 더 크거든요. 근데 참 지금 정책적으로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금리 정책이나 이런 통화 정책이 지금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일단은 지금 뭐 페드나 이런 데서도 갑자기 또 그렇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인플레 잡히는 거를 확실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통화 정책이 긴축인데 그 통화 정책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거죠. 인플레도 안 잡히고 경기 침체도 안 오고 그러면 뭐 이제 주식시장은 더 박살이 나겠죠.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. 대개 보면 이제 인플레가 잡히면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때가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미국 시장은 네, 선물은 약간 빠집니다. 0.4% 정도. 네. 근데 한국 증시의 참 이 상대적인 약세가 참 괴롭네요. 참 보면. 그 지금 뭐 다우가 올해 14% 빠졌는데 지금 코스피가 23% 빠졌습니다.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보면. 전 세계 지금 주요 증시 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죠. 보면. 유럽 같은 데도 뭐 21%인데 유럽 증시 진짜 안 좋거든요. 근데 거기보다도 많이 빠진 게 코스피입니다. 어,
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